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태화 국제학교를 세워주시고 오늘 이 귀중한 시간 부족한 점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여기 오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요. 공기가 달라요, 달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고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서울에서 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공기 나빠요. 아시죠? 내일 오니까 일단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정말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부서관들을 불러주신 우리 다른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신앙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성공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마 이것만큼은 1000번 만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헛되고 너무나 가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붙잡게 되면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된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나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태화 기도 국제학교 오셨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기본으로 잘 지키리라 저는 믿습니다. 일단 책불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암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단 신앙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믿다가 중도에 탈락한다든가 믿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인성교육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도 잘하고 성공은 다 중요하지만 인간이 되는 인간이. 우리는 교육을 할 때 공부 잘하는 아이, 똑똑한 아이, 스카이 가는 애, 1등한 이런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인성을 닮은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 거룩함, 성결함,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을 닮은 그런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할 때 인간이 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막내딸이 하루는 저보고 엄마 인간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교육, 인성교육, 인간교육, 인격교육, 예술교육, 뿌리교육 이것이 여기 잘 바탕이 될 때 학교교육이 교육이 되고 교회 교육이 되고 사회 교육이 되고 그래서 전인적인 교육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은 정말 부모님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또 우리 여기는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숙사에서 또 생활할 때, 공동체 생활할 때 이기적인 내 혼자 어떤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서로 친구들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하는 그런 인격을 갖추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 인격교육. 하루는 저희 아들이 저보고 엄마가 나중에 늙고 병들면 엄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미국에 태어나는 3세예요. 아빠가 2세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 하니 물어봤더니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제가 제 할머님을 92세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아이 머릿속에는 나이 들고 늙고 병들면 젊고 건강한 사람이 모시고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 외워서 수학 문제 풀어서 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들에게 엄마 늙고 병들면 모시고 살으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 모시고 사는구나. 이 습관이 되니까 엄마가 늙고 병들면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절대 안 늙을 거라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오래가지고 늙는다는 개념이 머리에 안 들어올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늙을 거라고. 제가 하루는 저희 딸에게 흰머리 좀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엄마 다 뽑으면 대머리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할머니께서 바느질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바느질도 못 깨세요 그랬어요. 지금 제가 못 깹니다. 안 보여요. 눈도 침침해지고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우리 똑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근데 눈도 침침해지고 주름도 지고 흰머리 나고 똑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하는 거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우리 삶이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집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꼭 할머니에게 컨트롤을 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미국 한 3세지만 손님 오시면 꼭 컨트롤을 해요. 그리고 손님들이 떠나가실 때 문 앞에 서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인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 그 시간 한 5분 안 돼요. 여러분 5분 문 앞에 서 있는다고 1등이 꼴찌하고 꼴찌가 1등 나와요. 내 집은 손님에게 예를 갖추고 기본을 지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이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딱 되니까 큰딸 같은 경우는 백악관에서 일을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아니 우리가 똑같이 미국 교육을 시켰는데 왜 너는 다르냐. 우리 엄마가 한국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마 그 말이 대통령 귀에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전 국민들 앞에서 TV에서 인터뷰할 때도 한국 교육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육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예를 갖추고 그런 거 좋은 교육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어요. 삼강오륜을 중요시했어요. 군사부 일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과 서승과 아버지는 동일화돼서 항상 예를 갖추고 존경의 뜻을 말해요. 근데 요즘 보세요. 그런 동방예의적 한국에서 그런 모든 무너지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리고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교사나 여자 선생님 동영 찍어서 인터넷에 띄우고 지하철을 타면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학대를 하고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동방예의적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바로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 인격교육, 인성을 잘 시키면 사실 사회 나갔을 때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꼭 1등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공부 잘하면 더 좋지만 인격이 갖춰지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참으로 스무돼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한국에서요
역대 대통령 중에 1등에서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공고 상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포 상고, 대구 공고, 부산 상고, 동지 상고, 또 야간, 그리고 서강대, 공대. 가만 보니까 1등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리더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1등에 수석에 스카이 목숨 걸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이들 인격을 잘 가르치면 그 인성이 되면은요 공부 좀 못해도 공부 잘해서 다 참고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인간성,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아마 요즘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그 K항공사 갑질 사건 뉴스 보셨죠 여러분? 오늘 아침 오는데 보니까 계속 지금 그 뉴스만 나오더라고요. 다 가졌지요.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다 가졌는데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배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이것을 훈련을 자꾸 시켜야 돼요. 특별히 태화 기도학교는 기독학교면서 국제학교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나갈 세계는 글로벌 시대예요. 전 세계로 나가게 될 때 한국의 좋은 예절과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면은 여러분은 세계 어디를 가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성교육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기숙 생활할 때도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항상 조심하게 공중 도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친구들이 자야 되는데 막 새벽까지 막 음악 틀어놓고 막 불 켜놓고 이러면은 다른 친구들 방해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방 정리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서로 깨끗이 정리해야지 막 저지로 어디로 놓으면은 정신 집중이 잘 안 돼요. 한 사람은 깨끗이 치우는 걸 좋아하는데 한 사람이 막 어디로 놓으면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지켜가는 거지. 예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친구들끼리도 예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오래 가지 못해요. 서로 존경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아주 사소한 일부터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은 자기 방 청소는 자기가 한다. 자기 방 쓰레기는 자기가 버린다. 그리고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빨래는 자기가 접는다. 그러면서 몸에 습관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이면은 어디 가도 존경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대학 기숙사에서 다 생활했어요. 생활하면서 집에 훈련이 되니까 친구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청소도 열심히 잘하고 정리도 잘하고 친구들도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친구들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같이 기숙사 살았는 스윗메이트, 이렇게 같은 기숙사 컨퍼런스 같이 사는 스윗메이트가 보통 4명, 8명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1년에 한 번씩 또 리유니언도 하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면서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돼요. 앞으로는 여러분 재산이 뭐 어떤 물질적인 유형적인 그런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무형적인 것이 여러분 재산이 되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서로 같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은 그럼 여러분 가운데는 유엔 사무총장이 나올 수도 있고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정말 과학자도 나올 수 있고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도 나올 수 있고 유명한 음악가도 나올 수 있고 요리사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분이 여러분 나오게 되면은 그런 친구들은 네트워크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고 세상을 변화하는 인물이 될 수 있고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져야 됩니다. 독불 자본이 없잖아요. 우리가 로빈스 크로스로 섬에 가서 몇 단 쓰면서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 형성을 여러분 지금 학교 생활하면서 뒤에서 살면서 같이 만들어 가게 되면은 여러분에는 무한한 자산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자산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중요한 것은 뿌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요즘 판문점 회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남북 정상회담 많이 나오는데 혹시 판문점 다녀오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판문점. 자 우리 선생님 교장 선생님 꼭 한번 데려갔다 오셔야 되겠어요. 학생들 전체가.
한국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판문점에 집중돼 있어요.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남북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렇게 분리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국가가 처한 현실을 여러분이 알고 느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판문점에 가서 보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저희 아이들은 3세예요. 근데 제가 그 뿌리를 가르치고 국가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판문점을 다 데려갔어요. 제가 그 현장에 남북평화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딱 건너고 그까지 다 갔어요. 저희가 그까지 다 가서 회의장도 다 들어보고 판문점 다 들어보고 도라산으로 가서 땅굴도 가고 재산 땅굴 갔다 왔으면 전화도 땅굴 우리 학생들 땅굴 우리 대표로 다녀오셨는데 자 우리 한번 전체 한번 가야 되겠어요. 적어도 땅굴 자유의 다리 임진각 DMZ 자 우리 학생들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한국에 태어났으면 적어도 한 번은 갔다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어도 한 번은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차 타면 멀지 않아요. 금방 가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 그랬잖아요. 멀다고 생각했는데 먼 곳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달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차 타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번 가서 보면은 생각이 바뀌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생각이 바뀌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의 아카펠라 팀을 데리고요. 한국에 순회 공연을 왔어요. 근데 학생들이 비무장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DMZ를 가고 싶대요. 근데 거기는 거의 20명 중에 15명이 외국 아이들이었어요. 백인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비무장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 연락해서 6군단, 5사단, 6군단, 13부대죠. 13부대를. 혹시 13부대 아시는 분 계세요? 군에 다녀오신 분들. 여러분 13부대가요. 우리나라의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이렇게 딱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여기 13부대 꼭지에 딱 하면요. 북한이 바로 내다 보여요. 눈 앞에서 보여요. 많은 게 서지 않아도. 이렇게 딱 튀어나온 꼭지 부분. 거기 가서 북한을 보여주는데요. 학생들이 거기 있어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남북 통일에서 기도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백인 아이들이에요. 근데 거기를 딱 하니까 세계에서 남북이 갈라지는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20명 아이들이 북한을 바라보면서 손을 대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백인 아이들도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안 가보고 되겠어요? 교단쌤 당장 데려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돌아오더니 자기들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한국의 통일을 남북 통일에서 자기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 재계에도 가고 정치계에도 가고 다 해외 분야에 다 나가요. 그 작은 기도가 작은 그런 모여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신다면은 우리 항상 우리가 왜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저희 아이가 그 하버드 대학 다닐 때 매주 금요일 오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금식을 했더니 북한은 기도예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면서 그 학생들이 모여서 북한을 기도해요. Pray for North Korea. 매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한국 애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애들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벌써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졸업하고도 지금까지도 금요일 오전은 무조건 금식을 해요. 북한을 기도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눈으로 보고 오니까 생각이 바뀌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북한에 여러 번 다녀왔어요. 미국 국적이니까 뭐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다녔는데 직접 가서 보고 오더니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북한 선교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를 만들어서 꼭 한 번은 적어도 DMZ라든가 판문점이라든가 신청하면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갈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 갔을 때 보니까 외국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버스 대절에서 외국 사람이 많이 와요. 그리고 뭐 땀불이라든가 자유의 달이라든가 임진강이라든가 할 수 있어요. 한 번씩 갔다 오면은 아이들이 앞으로 목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되니까 저희 큰딸 같은 경우도 그걸 보고 오더니 북한 인권에 대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심각한 생각을 안 했는데 직접 눈으로 가서 보고 오더니 북한 인권이 필요한 걸 느끼고 대학원에서 북한 인권으로 석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일하고 국무성에서 일하게 되고 정책을 만드는 데서 정책 자문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이 바뀌어지고 목표가 정해지고 뭔가 확실한 그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비주얼라이즈, 시청하기 중요한 이유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달라지는 그게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태화 기도 국제학교는 국제학교잖아요. 이제 앞으로 글로벌 시대로 나가려면 그런 국가관과 그런 걸 확실히 가지고 나갈 때 아이들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목표가 정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중에 5대 궁 갔다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5대 궁. 5대 궁. 자, 5대 궁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자, 5대 궁 있는 거 아는 사람. 우리나라에 5대 궁 있는 거 알고 계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5대 궁. 자, 5대 궁궐. 5대 궁궐. 자, 있는 거 아는 손 한번 누구 아는 사람 얘기 한번 해봐요. 5대 궁궐. 자, 우리 학생 안경이 나서 보고 잘하게 생겼어. 자, 궁 아는 궁 이름 한번 대봐요. 응? 경복궁, 덕수궁, 경복궁? 자, 경복궁. 그 다음. 우리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어른들은 모르면 부끄러운 거예요. 자, 학생들. 자, 궁. 아시는 궁 이름 한번 대봐요. 궁궐. 경복궁. 그 다음. 경복궁 다음에 그 다음 무슨 궁이 있어요? 창경궁. 맞아요. 창경. 옛날에는 창경원이었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궁을 격화시켜서 궁원을 했다가 동물원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복원을 해서 지금은 창경궁이 됐어요. 네, 원래 창경궁이에요. 그 다음. 비원이 있는 데가 어디에 비원이 있는데? 비원이 있는 데 어딘지 아세요? 비원 있는 궁.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되겠어요. 비원이 있는 궁이 어느 궁이에요? 창덕궁. 자, 시청 앞에 있는 궁이 무슨 궁이에요? 무슨 돌담길 그러잖아. 무슨 돌담길? 덕수궁. 바로 1호선, 2호선 지나가요. 2번 출구 딱 나쁘면은 덕수궁 정문 앞에, 시청 바로 정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시청에 가서 시청 안 가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청. 서울시청 안 가본 사람. 바로 시청 앞에 있는 궁이 덕수궁이에요.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그 다음 경희궁. 적어도 한국에 태어났으면요 5대 궁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한번 데려가세요. 한번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 때요 백인들이 막 큰 소리 쳐요. 미국은 뭐 강력한 나라고 부강한 나라고 막 잘 사느라고 막 큰 소리 치다가 나는 5,000년 안 맞는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 살다 그러면 입이 속 들어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한 2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240 역사하고 5,000년 반면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있고 풀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견디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궁도 안 가봤는데 무슨 풀이의 역사를 알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학생들은 한 번은 가봐요. 주말에 할 수 있어요. 1호선 타면은 덕수궁 앞에 딱 내려요. 덕수궁 앞에 쫙 돌고 뒷길로 쫙 돌아가면 경복궁 나와요. 경복궁 한 방 쫙 돌고 옆으로 가면은 경희궁 나와요. 경희궁 한 방 쫙 돌고 다시 뒤돌아가면은 창덕궁 나와요. 창덕궁 딱 가서 비원 한 바퀴 돌고 뒤돌아가면은 창경궁 나와요. 충분히 다 돌 수 있어요. 그거 뭐 몇 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발랄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학생들이 이 나라에 태어났던 한국의 역사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요 10년을 한국에 왔어요. 매 해마다 전국을 순회했어요. 궁 다 돌았어요. 경복궁, 창덕궁, 청경궁, 경희궁, 덕수궁 학궁 다 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 어릴 때 그런 역사 뿌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미국에서요 사극을 보여줘요. 사극 드라마를 사극을 보여줬어요. 하루는 딸이 아침 일어나더니 사복을 싹 차려입고 수건을 손에 들고 어마마마 문안 인사드립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그래서 한국에 오면 어디 가고 싶니? 그러니까 엄마 거기 사극에 나오는 그 팔레스 궁에 가고 싶어요. 궁에.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그 궁을 다 본 거예요. 그런 어떤 긍지와 자부심과 뿌리 5천년 역사를 가지게 되니까 세계인들이 어디를 나가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요즘 보면은 뭐 인터넷에 뭐 헬조선 이러는데요. 여러분 세계 각국 어디를 가봐도 한국만큼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저는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대만에 있었고 3월에는 인도에 있었어요. 2월에는 네팔에 있었어요. 그리고 12월에는 모스크바, 루마니아, 몰도바, 오스트리아, 유럽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7월에는 미국을 갑니다. 8월에는 남미에 가요. 9월에는 사우스 아프리카, 모잠비크, 말라위 지구를 다 돌아요. 전 세계를 돌아요. 한국만큼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정말 아름답고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된 나라 없어요. 어디를 가도 인터넷 다 터지잖아요. 와이파이 다 터지잖아요. 근데 외국 나가면 와이파이 잘 안 터져요. 호텔이 겨우 터져. 호텔이. 그것도 호텔도 좀 고급 호텔 가야 터지지 시청 호텔도 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돼요. 연락이. 근데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은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이런 역사 뿌리를 자랑스럽게 생기려면은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번씩 갔다 오면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그런 뿌리를 시키기 위해서 10년 동안 한국을 데려와서요 전국을 순회했어요. 인천 월미도를 해서 대전에 가서 엑스포도 자 대전 엑스포 돌아볼 사람. 대전 엑스포. 자 우리 과학 관심 있는 사람 오죠. 학생들. 어른들이 안 가보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 목사님 가실 때 맞습니다. 대전 엑스포도 가야 되고, 대전 엑스포 쫙 돌고, 전주 한옥마을 갔다 온 사람, 전주 한옥마을. 아, 거기는 갔다 오셨어. 전주 비빔밥, 유명하잖아요. 그, 대한항공에서 기내 음식으로 세계 1위로 올라간 음식이 기내 음식 전주 비빔밥이에요. 자연스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주 비빔밥 먹고, 광주로 가서 5.18 기념관도 쫙 돌아보고 목포로 가서 낙지도 먹어보고 순천 광양마을 쫙 돌아 여수 엑스포도 쫙 돌아보고 순천 광양마을 지나서 광양 그 제철소도 있잖아요. 제철소 돌아서 진해, 진주, 마산, 창원으로 해서 저기 거제도까지 돌아가서 대우 중공업 대만대 다 돌아보고 부산에 가서 해운대 가서 쫙 한 바퀴 돌아보고 울산 가서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한 바퀴 다 돌아보고 대구 가서 두려움도 올라가고 경주 가서 박물관도 돌아보고 석굴암 쫙 한 번씩 돌아보고 포항 가서 포항 제철 쫙 돌아보고 올라와서 속초로 강릉으로 해서 울산바위 흔들바위 끝에 올라갔어요. 내륙은 물론이고 청주, 충주, 춘천, 원주 쭉 해도 내륙도 다 돌고 자 우리 학생들 울산바위 갔다 온 사람 손 한번 보세요. 설악산 꼭대기 설악산 꼭대기 또 가실 때 많네요. 대표를 한 2명밖에 안 갔어. 자, 울산바위 지금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중학교 이상이면 갈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저거 한번 갔다 와요. 울산바위, 헌들바위 가서 금권성, 바위산 올라가는 거. 직접 다 올라가서, 저도 꼭대기 다 올라가서 아들 데리고 딸 데리고 다 갔다 왔어요. 갔다 오더니 엄마,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한국에다 사랑하는 마음 생기고 애국심이 생기고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는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눈으로 보게 되면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부터 사랑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해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면 더 좋고요. 단체가 힘들다면은 부모님 데려가셔야 돼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시간 많잖아요. 그럼 뭐 가는데 뭐 몇 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루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데 왜 그런 뿌리교육, 그런 어떤 역사적인 거, 그런 한국에 대한 긍지 자부심을 심어주게 되면요. 애들 입에서 절대 헤어져서는 안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삼천반도 금수강산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 그런 교육이 우리가 아이들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공부, 수석, 스카이 이러다 보니 애들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OECD 국가에서요 자살률 1위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부모들이 책임이에요. 왜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냐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오지에 갔는데요. 집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컴퓨터 게임 뭐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밝게 놀고 건강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공부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애들이 자살하는 애는 없어요. 뭐 병이 걸려서 죽든지 못 먹어서 기아로 죽는 경우는 있지만 스트레스만 자살하는 애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보세요. 먹을 거 풍족해, 입을 거 풍족해, 이렇게 풍족한데도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초등학생이 자살하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학생들 중에 신발 하나만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신발 하나밖에 없어. 하나 이상 있지요. 나 옷 한 벌밖에 없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벌 이상 있지요. 그 아프리카에는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실제로 누구를 가서 보고 왔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누가 뭐 선물을 보냈나봐요. 교회 이름이 있다. 여름성경학교 무슨 교회, 태화국제학교 여름성 이렇게 있어. 그걸 입었는데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옷이 찢어지죠. 하늘하늘하늘 찢어지고 하얀색이 까만색으로 변했어요. 근데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그걸 하나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걔들이 스트레스가 자살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신발이 풍족하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풍족하고 옷이 넘쳐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때문에 경쟁사에서 이겨야 되니까 1등 해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좋은 직장 가야 되니까 그런 스트레스로 자살한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삶의 축복은 삶의 질이 뭔가를 아이들에게 풍이라 가르쳐주게 될 때 아이들이 공부 좀 못해도 행복히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 좀 못해도 세계 리더가 될 수 있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릴 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많이 접하고 이런 뿌리 교육 이런 거 시켜주게 되면은 내적인 그게 부여함이 생겨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태화학교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산, 나무, 풀, 물, 구름 이거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를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행복하게 공부하게 되면요 하나님 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감정도 풍부해지고 여러분 가운데서 참 훌륭한 예술가도 나올 수가 있고 훌륭한 정치가도 나올 수 있고 감성을 가진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시간이 되신다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여행도 많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뭐 최고는 아니지만 너희를 위해서 세계 인물이 되기 위해서 베스트로 투자한다. Best Investment Education. 교육이 가장 큰 투자이기 때문에 내가 있을 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이 세계 인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엄마가 투자한다. 그래서 여행을 많이 데려다녔어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20대예요. 근데 세계 일주 다 했어요. 전 세계를 다 다녔어요. 그 세계인뿐만 아니라 뿌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도 전국을 북한의 두만강, 압록강부터 제주도까지 쫙 다 다녔어요. 안 간 데가 없어요. 하여튼 구석구석을 다 다녔어요. 팔도를 다 다니면서 팔도에 또 유명한 음식도 다 먹어봤어요. 다 먹어.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막 자신감,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은 애들 스트레스 받고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풍요로워지니까 공부도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정신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능한 그런 걸 좀 많이 보여주게 되시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아이들은 성취감이 뛰어나게 돼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크리에이티브, 창의력이 생기게 되고 앞으로 예술가가 되든지 과학자가 되든지 그게 다 적응이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교과서 통해서 영어 단어 외워서 수학문제 풀어서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배워 다녔어요. 주말이 되면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계속 데려다녔어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뭐 음악회라든가 아니면 미술 전시라든가 과학 전시 애들 그냥 계속 데려다녀요. 그렇게 다니게 되니까 그걸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통해서 교육이 돼서 종합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과학 학원 한 번도 다닌 적 없는데 세계 과학 경시 대회에 미국 대표로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을 주니어 노벨 프라이즈 대회했어요. 상을 휩쓸어가지고 상을 다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상. 한 번도 과학 뭐 학원 가본 적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많이 보고 듣고 배우다 보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머리가 크리에이티브해져서 세계 과학 경시 대회에 출전을 하게 돼요. 전국 라이딩 콘테스트에 수상을 하게 돼요. 미국의 고등학생이 1200만 명이에요. 1200만 명. 따로 뭐 논술학원 뭐 학원 간 게 아니에요. 그런 자연을 접하면서 하는 아이들이 얻게 되니까 창의력이 생기니까 글을 쓰는데 기가 막힌 글이 나오니까 1200만 명 중에서 하이스쿨 전체가 매년 해마다 300만 명이 졸업을 하거든요. Every year 3 million. 그러니까 4년이잖아요. 90, 12, 12. 1200만 명 중에 수상한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뭐 학원 가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을 접하고 그런 걸 자꾸 듣고 배우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술학원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세 자녀가 뭐 학원, 왜냐면 제가 혼자서 잘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원 보낼 돈이 없어서 사실 보낼 수가 없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듣고 배우니까 미술대회 상을 휩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환경에 적응을 받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뉴욕에 있는 유명한 미술대학에서요. 대학 입시 시험을 쳤어요. 미술 실기시험을 치잖아요. 근데 한국에 지원을 했어요. 그림을 딱 보면서 교수가 기절할 정도로 아니 고등학생이가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나 이거는 천재적이다. 깜짝 놀라서 합격을 시켰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아이도 똑같은 그림인 거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서울 강남의 유명한 학원에서 교수가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니까 그림은 기가 막힌데 똑같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의 독창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교수가 가르쳐서 똑같이 만드는 그림하고 못 그려도 내가 창의를 해서 내가 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나 일률적으로 같이 공부 잘하는 사람 똑같이 뺏겨서 카피해서 똑같이 만드니까 탁월한데 보면은 독창성도 없고 창의성도 없고 개성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즐기면서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풍요감을 가지도록 그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아이들에게 인성교육, 그리고 예술교육, 뿌리교육 이것을 잘 하게 되면요 우리 태화 기독국제학교 아이들은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나갔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권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왕자와 공주를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실교육, 왕실교육.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아들 보셨어요? 아들? 11살 먹은 아들. 11살이면 아주 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미국 대통령이 되니까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당당하게 백악관 향하여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11살 먹은 그 아이도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렇게 당당해질 수가 있다면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의 자녀들은 더 당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은 왕자와 공주예요. 그러면 더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짓밟히면은 왕자가 짓밟히면 안 되죠. 공주가 짓밟히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정말 왕권을 가지고 당당한 그런 왕자와 공주, 왕실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이름 부를 때 공주마마 그래 불러요. 지금도 저는 저희 딸을 보고 공주마마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가끔 편지에 My dear princess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애가 이제 책상 위에 붙여놓는 거라. 미국 애들이 너 진짜 공주냐고 물어보더래요. 어느 나라 공주냐고 물어보고 항상 My dear princess 이렇게 보내요. 저 우리 학생들 공주마마야 공주마마. 우리 남학생들은 왕자예요. 지금 우리가 왕자와 공주를 가르치는데 야 이 기대먹을 자식아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 망하려는 자식아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망하려니까 망하는 거예요. 비를 먹으면 비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비를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요. 어떤 아프리카 엄마가 자기 딸 아이를 보면서 이 딸을 좀 미국 데려가서 공부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애를 보니까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에요. 10명. 한 명만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럼 다 불공평하니까.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아이 한 명을 데려간 대신에 이곳에 학교를 지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줬어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 전기도 없고 집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TV도 없는 그 완전 오지 마을에 아프리카 엄마도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자식들의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 아프리카 오지 마을 그렇다면은 하루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데 이 망하는 자식아 너 그렇게 닮았는데 못 되겠어요. 누구 닮았겠어요? 엄마 아빠 닮았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언어를 조심하시라. 이왕이면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너는 만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너는 왕으로 살아야 돼. 그걸 좀 심어줘야 돼. 저희 아들이 한 힘을 합니다. 노는 거로 한 힘을 해. 노는 거로. 얼마나 잘 노는지 고등학교 때 3,200명 춤대에서 1등을 했어요. 춤을 잘 추는 애기는 잘 논다는 얘기잖아요. 친구가 많다는 얘기죠. 그 춤을 가지고 미국 대학에서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에서 1등을 했어요. 그 말은 밥만 먹고 춤만 추고 논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막 친구들 생일 파티에 춤을 잘 추니까 불려다녀. 춤 잘 추니까. 요즘은 보니까 결혼식 사회로 불러다닌대요. 요즘은 결혼식 사회. 딱 사회 하면서 미국은 결혼식 이제 오래 하잖아요. 한 5시간, 10시간씩 결혼하면은 결혼식 끝나고 피로해가고 막 춤, 댄스 파티 이럴 때 아들이 춤을 잘 추면 춤을 쫙 리더해주면 그 나오는 파티에 온 애들이 같이 춤추고 이게 이제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비행기 타고 결혼식 줄에 사회 보다 사회 하도 잘 노니까. 그러니까 춤추고 놀고 운동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수영, 다이빙, 아세리,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사, 펜싱, 골프까지 실제로 만난 선수였어요. 펜싱으로 금메달을 휩쓸어서요. 미국 대학교 전국 챔피언이었어요. 프로예요.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예요. 프로 운동선수. 그 얘기는 밥만 먹고 춤추고 놀고 운동하고 엄마 정말 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돼서 이빨만 하얀 거예요. 제가 아들하고 나가면은 필리핀에서 입양이 왔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 붙잡고 야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빌빌거리고 뭐하니? 그럼 지금도 빌빌거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공부 못하는 거 본인이 더 잘합니다. 그 아는 거 말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 불난데 붙여줘야 돼요. 그 말을 다 빼고 아들아 키 크고 잘생겼지, 친구 많지, 운동 잘하지, 건강하지, 예수님 사랑하지, 너는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사람이야. 그래도 춤추고 노는 거야. 계속 운동하고 춤추고 놀고 속 정말 많이 쓰겠어요. 근데 제가 항상 아들에게 아들아 넌 천재야 천재. 아니 자기들 지금 공부도 안 하고 춤추고 놀고 있는데 엄마가 맨날 천재라는 거야. 하도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하루는 아들 불러서 그랬어요. 아들아 너 별로 공부에 취미 없으니까 엄마가 하는 이 비즈니스를 배워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앞으로 선교 사업도 하고 장사서 멋지게 하면 어떻겠니? 그래서 제가 그 가게를 했어요. 미국에서 백화점에서 가게를 할 때 방학 때 문 열 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데려와서 일을 딱 시켰어요. 한 일주일 딱 지나더니 엄마 공부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공부해라. 근데 마음 잡고 좀 공부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그렇게 마음 잡으면 할렐루야죠. 금방 철 안 들죠. 그래서 조금 마음 잡더니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고등학교 때 펜싱 코치가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펜싱 코치가 얘를 딱 보고 잡아서 펜싱 선수로 키운 거예요. 하루는 코치가 저를 부르더니 얘를 올림픽 선수로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들이 팔이 길대요. 팔이. 아들 누가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죠. 근데 제가 아들이 팔이 긴지 몰랐어요. 그렇게 키워도 팔이 긴지 몰랐는데 펜싱 코치가 딱 보더니 얘가 팔이 길대요. 그 말 듣고 보니까 팔이 긴 걸 알았어요. 그 팔이 기니까 그럼 펜싱 아시죠? 자, 상대를 공격해서 가려면은 팔이 긴 사람 유리하게 짧은 사람 유리하겠어요. 긴 사람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육상 선수였어요. 육상 선수니까 스피드하게 날렵하게 날아가서 딱 상대를 찌르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가 딱 보고 얘는 신체 조건이 펜싱 선수로 타고났더니 그래서 자기가 올림픽 선수를 키우고 싶으니까 좀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들은 올림픽 선수를 키우려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펜싱을 정말 지금 펜싱 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가면 부모가 돈을 다 대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한 번씩 대회 나가면은 뭐 한 도시 사니까 제가 아틀란타 살았는데요. 하루는 비행기 타고 시카고에서 게임을 하고 하루는 LA에서 게임을 하고 하루는 뉴욕 가서 게임을 하고 워싱턴 그 비행기표 다 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게임만 보통 한 일주일씩 있어요. 일주일 호텔비 다 대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운동선수니까 잘 먹어야 돼요. 잘 못 먹으면 운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밥값이 100불씩 들어가요. 밥을 잘, 3끼를 잘 먹어야 운동선수 혹시 있어요? 운동선수. 여기 운동선수. 있어요? 운동을 하려면요. 제대로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게임을 따라가봤는데, 주니어 올림픽에 따라갔는데요. 그 게임을 하고 나서 안에 티셔츠 하얀 안에 있는데, 그걸 이렇게 짜니까 얼마나 땀을 말지 짜니까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진액을 떼는 거예요. 근데 잘 못 먹으면 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밥값이 한 500불씩 들어가는 거예요. 밥값 다 대줘야지. 호텔비 다 대줘야지. 비행기 표하면은 한 번 딱 받으면 3,000불 깨져, 3,000불. 그럼 게임 10번 가면은 3,000불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부모가 다 대줘야 되니까. 내가 베스트 인베스트먼트 하겠다. 교육이 가장 큰 투자이다. 네가 앞으로 올림픽 선수로 나가려면 이거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투자를 많이 해서 선수를 키운 거예요. 그렇게 키워서 대학교까지 가서 올림픽 선수로 훈련을 해서 가는 중에 대학교 2학년 때 미국 외국고시를 통과하게 된 거예요. 외국고시를 통과하면은 앞으로 세계는 리더십 훈련을 받게 되는데 다시 또 6년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올림픽 선수로 나가려면은 학교를 중단하고 4년간 올림픽 선수소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두 개의 갈림길에 선 거예요. 올림픽 선수로 나갈 것인가, 외교에 나가신가. 근데 올림픽 선수로 나가는 거는 금메달을 목표로 했지만 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교관은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림길에서 본인이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교관 길을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 또 아들이 춤추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춤추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불러서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 공부 별로 취미 없고 춤추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가수 해봐, 가수. 그래서 제가 한국의 아들을 데리고 JYP에서 오디션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원조예요, 원조. 그 로이킴하고 에릭남하고 다 원조예요. 제가 참 한 10년 전에 아들, 고등학교 때 아들 데려왔어요. 근데 JYP에서 얘가 심사 통과했어요. 카메라 테스트 통과. 혹시 책 보신 분 계시겠지만 비주얼이 돼요. KBS, MBC, SBS 세 방송에서 탤런트라고 요청했으니까 일단 비주얼 되고 키가 182니까 키도 되고 프로 운동선수니까 가서 왕자도 새겨지고 몸매도 되고 춤은 이미 통과됐고 그리고 영어를 완전 3제니까 오리지널 본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JYP 사장이 딱 오디션 하더니 월드스타로 만들어주겠다. 그럼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 완전 오리지널 본토 발음이에요. 목소리는 천부적으로 타고났어요. 친할아버지가 75세 성가대 솔로를 하신 거예요. 이거 타고난 거예요. 여수 엑스포 때 제 아들이 그래서 스피치를 했는데요. 여수 엑스포 때 아들이 가서 했는데 거기서 10,000명 관중 앞에서 기립박수를 가는 거예요. 이 스피치가 타고난 목소리 타고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딱 보니 목소리 되고 비주얼 되고 영어 되고 몸매 되고 키도 되고 제2의 월드스타 B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오디션이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가수로 만들어주겠다고. 근데 그때 딱 갔을 때 2PM2AM 원더걸스 훈련받고 있었어요. 추리링 입고 5년 동안 5년 동안 훈련받는데 딱 보더니 어머님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잘못 들어갔다가는 내가 믿음도 약하고 어린데 내가 노는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저기 들어가면 하느니가 멀어질까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직접 JYP 청담도 가서 오디션 다 보고 패스를 했어요. 했는데 본인이 신앙이 약하니까 내가 흔들릴까 싶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원조였거든요. 이미 그 오디션 하기 전 프로그램부터.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고 선수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포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대학 2학년 때 미 외모를 통하게 되니까 세계적 인물을 만든 프로그램 들어가서 미 국무부에서 돈을 다 지원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무성, 개사단, 백악관, 유엔 훈련시키고 전 세계 다니면서 전출을 시키는데요. 6개 언어를 해요.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 터키어. 근데 제가 항상 아들에게 전전해 얘기해요. 공부도 안 하고 춤추고 놀고 운동하는데 하루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제가 천재인가 봐요. 제가 지금 하버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스스로 놀래가지고 어지고 봤대. 이게 꿈인가 생신해가지고 자기 노는 가닥이 있잖아요. 춤추고 노는 가닥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하버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 자기가 스스로 어지고 봤대. 어머님, 제가 지금 하버드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천재인가 봐요. 여러분 자녀가 천재가 되고 나면 지금부터 천재라고 부르세요. 이 망나니를 그러지 마시고 이 비름을 다시 비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너는 만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너를 따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야. 너는 그릇의 한계가 될 것이야. 이렇게 축복의 언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춤추고 놀고 다녀요. 제 막내딸이 한 성질해요. 여기 여학생들이 있지만 성질 부리면 무섭잖아요. 집이 들썩들썩해요. 무섭무섭해요. 그래서 내가 속에 너무 화가 나고 이러다가 아유 우리 공주마마 그 속은 막 화가 나지만 막 정말 욕하고 싶지만 공주마마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주 불러주니까 하루는 공주가 대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언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썼어요. 그리고 꿈을 심어주고 비전 심은 것은 부모님 몫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부모님 또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학생들에게 그런 꿈을 심은 것도 선생님들의 책임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게 그 얘기 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조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될 것이다.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보고 너는 앞으로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 뭐 시골에서 전기도 안 들어 시골에서 깡 시골에 살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 처음 들어왔어요. 우리가 호롱불 가면 호롱불. 혹시 학생 호롱불 알아요? 언양미소 박물관에 가야지. 영희미소 박물관에 가서 있는 거. 호롱불. 그거 켜고 공부했어요. 아침에 학교를 가면은 그 머리 앞에 이렇게 좀 태운 애들은 공부 좀 하는 애들이에요. 공부하다가 깜빡깜빡 졸아가지고 이 머리 태운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이거든요. 우리 그러고 살았다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아마 영림민속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을 거예요. 호롱불고 공부했어요. 정말 시골이었어요. 저희는 놀이터가 산이었어요. 놀이터가 산. 산에 먼저 올라가기 내기하느라 항상. 그리고 봄이 되면은 진달래꽃 따먹고. 진달래꽃 먹어봤어요. 우리 학생들. 진달래꽃 맛있어요. 옛날에는 간식이 없어서 진달래꽃 안 먹고. 옛날에는 껌이 없어서 껌이. 그래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은 안에 하얀 부분이 있어요. 하얀 부분. 그걸 이렇게 씹어 먹으면은 껌 같아, 껌. 상상 안 되죠, 여러분? 지금 껌이 너무 많아서 상상이 안 되지만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진달래꽃 따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서 껌 씹어 먹고 달래, 모루, 산딸기 이런 거 따먹고 살았는데 그 산골짜기 사는 저를 보고 스님은 항상 너는 앞으로 조국을 위해서 일을 큰 인물이 되세요. 그 말이 이 귀에서 떠나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조국을 위해서 자녀교육을 통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시면
여러분 지금 이 중에서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세계 과학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중에 정말 세계 골프 선수가 나올지 누군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남북 통일의 주역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몫이고 선생님의 몫이고. 그래서 제 아들이 그래요. 엄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속썩이고 엄마 힘들게 했을 때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정말 힘들게 사춘기를 보냈거든요. 질풍노도와 같은 시한폭탄 같은 그런 사춘기를 보냈는데 그 어렵고 힘들 때 엄마가 나에게 꿈을 주고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 항상 제가 그렇게 속썩인 아들 보고도 I'm so proud of you. I trust you. Whatever you do, wherever you go. 항상 I trust you. I'm your mother. 그렇게 편지를 써줬어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그 편지를 다 모아가지고 앨범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안 보는 거 안 듣는 거 같아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하루는 아들이 고백하기를 엄마가 저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엄마가 저를 항상 믿어주시기 때문에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엄마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은 특히 미국에는 마약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약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요즘은 또 어떤 주에서는 뭐 합법적으로 마약 허용한 주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술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담배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담배나 이런 깽단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있잖아요. 그 방황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저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엄마가 저를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내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엄마에게 부끄러운 아들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져 오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방황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자리에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감사합니다. 지금은 벌써 장가가서 애까지 낳았어요. 벌써 애기가 15개월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항상 은혜를 조심해서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고 세계만의 그런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뭐 꼭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꼭 수석에서 뭐 스카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진 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왕의 자녀답게 그걸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개발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가장 큰 투자이다. Best investment education. 여러분이 가진 것을 지금 아들 투자할 때 이 아이들은 반드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해보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주식에서 돈을 남기려고 투자를 했는데 날아가잖아요. 날아갔어요. 집도 집값 떨어지면 날아가요. 땅도 투자했는데 땅값 떨어지면 날아가요. 그러나 아이를 투자하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를 만들려면 정말 아이들이 왕권을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냥 세상에 나갔을 때 비밀비밀은 안 믿는 사람 짓밟히게 되면 왕권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력과 물론 명성, 지성, 실력 이걸 갖춰야 돼요. 그런 갖춘 인물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엄마가 베스트 인베스트 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인베스트를 하고 계시죠? 잘 돼가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재능 개발에 투자를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뭘 잘할지 제가 몰라요. 얘가 앞으로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가 될지 축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운동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운동도 하면 신체가 건강, 정신이 건강해요. 특히 이 10대 아이들이요. 저도 이제 키워봤잖아요. 예, 굉장히 예민하잖아. 특히 여자아이들이나 남자 사춘기가 되면 성적으로 이렇게 예민해지고 호르몬이 나오면서 민감해지고 뭐 호기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뭐 충동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운동을 해야 되는 걸 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범죄율이 줄어들어요. 통계적으로요. 운동선수들이 그래도 건강하다는 그런 어떤 문제에만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나씩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학교에서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시죠?
운동. 학생들, 운동 어떤 운동해요? 네? 킥복싱, 농구, 축구. 네. 네, 운동을 꼭 하는 게 좋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정신이 건강해야 신체 건강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 그리고 공부할 때도 체력이 돼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체력이 안 되면은 막 비시비시 힘들어요. 미국 엄마들이 보면은요, 막 어릴 때 초등학교부터 막 리틀 야구부터 막 치마 빨아다니면서 막 따라다니죠. 처음에 저는 왜 저렇게 심한가 했는데 제가 아기 키워보니까 그게 이유가 있어요. 리틀 야구를 해야 중학교 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중학교 팀에 들어가야 고등학교 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팀에 들어가야 대학 갈 때 좋은 성적도 얻을 수 있고 또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고 그 중에 소질이 나는 선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꼭 선수가 안 돼도 운동을 하게 되면요, 특히 농구나 야구나 축구나 이런 거는 팀워크이잖아요. 팀워크를 하게 되면 사회성이 생기는 거예요. 리더십도 생기고 남을 배려하는 생기고 운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신체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공부를 해도 체력이 되니까 이게 지구력이 생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에서 미국에 아이비리그에 많이 학생들 들어와요. 국제학교 이런 데서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요. 애들이 체력이 너무 약해서 이기지 못해서 졸업 못한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애기들을 보면은 시험 기간에는요, 일주일 동안 도서관에서 안 나온대요. 일주일 동안. 하버드 도서관은 20시간 불이 안 꺼져요. 20시간 불이 켜져 있어요. 일주일 동안 도서관에서 안 나온 거 공부한다고. 근데 체력이 약하면 코피 터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못 버티는 거예요. 애들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저희 딸 같은 경우도 한번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3일 동안 72시간 햇볕을 안 봤대요.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앉아서 화장실 갔다가 기계에서 빼서 과자 같은 거 먹고 거기서 자고 엎드려 자고 때려고 막 3일을 버티는데 보통 다른 애들 일주일씩 버티고 일주일씩. 체력이 되니까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체력을 지금부터 키우지 않으면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하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체력 쌓아 올라와야 중학교 체력이 되고 중학교 체력이 되고 이제 대에 가서 유지가 되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 체력을 쌓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야 고등학교 때 막 일주일 밤을 새워도 몸이 시스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운동 한 가지 이상은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운동을 뭘 잘할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세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 롤러브레이더, 롤러스케이트, 그 다음에 스케이트, 스키, 단계를 다 쉽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농구, 야구, 배구, 축구 하나씩 다 쉽게 봤어요. 뭘 잘할지 모르니까. 쉽게 보니까 큰딸 같은 경우는 기계체조를 잘해요. 그래서 기계체조 선수를 했어요. 그리고 수영을 똑같이 했는데 수영을 하면은 어깨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여자애니까 자기 어깨 벌어지면 보기 싫다고 다이빙을 하면 다이빙. 그리고 다이빙을 하면은 이 몸이 다 날려버리게 되니까 어깨 별로 안 벌어지고 몸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자애니까 자기 다이빙하고 싶다. 그래서 다이빙을 시켰더니 다이빙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다이빙 선수로 활동하게 돼요.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만 운동을 해보니까 금방 혼자 키웠잖아요. 그 다른 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육상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운동하면 티셔츠에서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돈 제일 안 들어간 운동한다고 육상을 한 거예요. 그 육상 선수를 했어요. 그 선수를 하다가 펜싱으로 꼽힌 거예요. 그러니까 펜싱 코치가 딱 보니까 육상 선수라서 이미 몸이 날렵해서 스피드 훈련이 돼 있고 팔이 기니까 얘를 펜싱으로 키워서 올림픽에서 만들겠다. 그래서 고등학교부터는 펜싱 수를 뛰게 된 거예요. 다 운동을 해보니까 소질을 알게 된 거죠. 제가 안 시켜봐서 뭐가 소질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시켜보니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육상하는 장염을 뛰어넘게 허들 했어요. 허들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배구 선수를 배구 선수. 배구를 해보니까 제가 너무 재밌고 좋아서 배구 선수 세러 했어요. 배구 선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넘버원으로 배구 선수를 뛰고. 그러니까 시켜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있고 잘 맞는 게 있고 그걸 통해서 리더십도 생기고 사회성도 생기고 상대 비례하게 되고 운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대학교 가서도 배구 선수를 뛰었어요. 그렇게 하고 악기를 해서 다뤄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얘가 소질이 있는 점을 떠나서 삶의 밸런스가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너무 공부에 스트레스 받으면 이 사람이 머리가 폭발하기 때문에 악기를 정말 치시면 좋겠다. 근데 무슨 악기 해야 될까? 근데 피아노는 기본이잖아요. 피아노를 해야 음을 알게 되니까 어릴 때 피아노 레슨을 했어요. 셋 다 똑같이 시켰어요. 시켜보니까 소질이 없는 거를 나도 알고 자기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 안 소질 없는 건 눈물 콧물 흘리가 피 떨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할 필요가 너무 많은데 굳이 없는 소질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데 기본 익히는 기본만 딱 레슨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뭘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여자애들 바이올린이 멋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시켰어요. 그런데 바이올린 하라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은요, 전 깨구리 삼신, 저 깨구리 삼신. 하라면 안 하니까 바이올린 연주를 했어요, 연주를. 지금 베스트 인베스트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 유명한 장한나, 장사라, 정경화, 요요마 다 데려갔어요. 그거 한 번씩 하면요, 기본이 100불에서 150불이에요. 그럼 네 사람이 가면은, 애 셋하고 저 가면은 기본이 500불이에요, 500불. 한국도 60만 원이에요. 지금 내가 핸드백, 비싼 백 살 수 있지만 그 백 사는 대신에 인베스트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음악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요요마, 장한나, 장사라, 뭐 세계도 유명한 바이올리스트, 첼리스트 다 갔어요. 오케스트라, 유명한 필라모니부터 뭐 뉴욕 필라모니, 보스턴 필라모니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엄마를 자꾸 보여주니까 연주에 딱 갔다 오면 엄마 바이올린 나오셔 바이올린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그때 레슨 시킨 거야. 왜냐면 하라면 힘드니까 스트레스 서로 받는 거야. 엄마도 받고 애도 받고 열받고 짜증나는데 연주에 막 멋있으니까 엄마 갑자기 발레스트 해보시고 그럼 그때 이제 레슨 시킨 거야. 그러면 연습하라면 할 필요 없이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소질이 있더라. 그래서 큰딸이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이었고 필라모니 단원이었어요. 그리고 막내도 필라모니 단원이었어요. 해보니까 소질이 있더라.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에 나가서 뭐 듀엣 앙상블 틀려가서 뭐 메달, 금메달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소질이 있으니까 계속 밀어줘서 하게 돼요. 소질을 개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잠재는 걸 끄집어내보는 거예요. 뭘 잘할지 모르니까. 근데 아들이 딱 시켜보니까 바이올린 아니에요. 이게 자기는 안 맞아. 그래서 트럼펫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들은 밴드부의 트럼펫 주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기본으로 클래식 악기니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레슨을 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는 기타가 제일 무난하니까 그리고 아무데나 들어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타를 하는데 교회 찬양인도 하는 그 이제 기타 아주 전문 기타리스트에게 레슨을 시켰어요. 레슨 시켜서 한 2년 정도 시키니까 혼자 잘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또 한국까지 왔어. 세원상가 갔어. 열렬 엄마가 세고비아 기타를 사서 또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또 갖다 주니까 아들이 막 열심히 또 기타를 쳐서 열심히 자기 연습해서 교회에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빠가 하는 걸 딱 보낸 동생이 또 셈이 나가지고 자기도 또 하고 싶대. 그래서 엄마 나도 그 세고비아 기타 사다 주면 안 되겠냐. 그래도 제가 또 한국까지 와서 제가 미국에 살고 있었잖아요. 36년을. 또 한국까지 왔어. 또 세고비아 가서 또 기타 제가 딸을 갖다 줬더니 그때부터 열심히 연습하고 또 코치를 불러가지고 기타 쌤 불러서 개인 레슨 시켰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시키는 거예요. 억지를 시키면 절대 서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시켜주고 자기가 기타 사달라니까 사다 주고 그래서 기타를 딱 레슨 시키면서 2년을 딱 시키니까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독립기념일 때 미국 백인들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딱 레슨을 하고 나서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요.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우리 학생들 안 받아요? 받죠? 스트레스 받을 때 기타를 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야. 학교 딱 갔다 오면은 소리가 달라요. 왕왕왕왕왕 건드리면 안 돼. 큰일 나. 물고 튀는 거예요. 그런 날은 조심하는 거예요. 문도 살짝 닫고 얼굴 피해가면서 살짝 건드리면 안 돼. 왜냐면 그냥 뭐 열받은 일이 있는 거야. 딱 음악 들어보면 알아요. 조심하고. 근데 어느 날 부드러워지면서 스윗하면서 감미로워지면 기분 좋은 거라. 그런 날은 한 날 다 하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음악을 통해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꼭 자기 전공을 안 하고 소질이 없더라도 악기 하나 정도 다루는 게 중요해요. 이게 삶의 밸런스, 균형이 있어야 되는 지금도 보면은 항상 이게 일 갔다 와서 자기가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도 기타 치면서 그걸 풀어내고 그리고 성경할 때 좋은 게 어디 가도 들고 갈 수 있잖아요. 어느 나라 가도 기타 하나 통하니까 들어가서 성경 찬양인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소질이 있어서 전공을 해도 좋고 소질이 없어서 취미로 해도 좋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가지 악기는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는 기본 3개는 다르죠.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피아노, 기타, 트럼펫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게 되니까 삶이 풍요로워지고 요즘은 보세요. 뮤직 테라피 있어요. 뮤직 테라피 이 미술치료, 아트 테라피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지금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국가 자살률 1위에요.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 1위에요. 그리고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우리나라의 30% 이상 우울증 환자들.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우울증 그런 것을 음악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부터 적어도 한 악기 이상 다루게 되면요. 살아가면서 직장 가서 스트레스 받고 열받을 때 그러니 왜 없겠어요? 지금 아직 여러분 학생이라도 못 느끼겠지만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열받고 짜증나고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음악을 통해서 풀어나오게 되면은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이시스 관리, 위기 관련이 굉장히 그것을 지금부터 훈련이 돼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한강에 뛰어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이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악기를 다룬다든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러면서 준비를 하게 되면요. 내가 이제 감정이 풍부해지면은 자살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학교에서 준비해서 지금 중학교는 악기 어떤 악기 하세요? 주로 오케스트라 있어요? 네. 네. 아주 좋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학교 보내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아이들 기본 악기 다 하잖아요. 적어도 한 악기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정말 그냥 소질이 있어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고 바리스타 될 수 있고 소질이 없으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취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저보고 물어요. 저는 1년에 세미나 한 200에서 300개를 합니다. 거의. 그럼 엄청 바쁜 거죠. 매일 다른 도시 있거든요. 제가 또 내일 또 부산에서 세미나에 어제는 춘천에 있었고 그 전날은 강릉에 있었고 지금 매일 다른 도시 있잖아요. 지금 오후에는 그 천안가에 저녁 집회는 매일 다른 도시라는데 스트레스 많지 않은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음악회 가요. 그 음악을 통해서 스트레스 풀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미술 전시회를 가요. 그 미술을 보면서 풀고 시간 나면은 국립박물관 가요. 박물관 가서 제가 대만 집회 갔을 때도 집회 3일 연속 집회 하고 끝나자마자 대만 고궁박물관 쫙 들어가서 보고 스트레스 확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거는요. 610년에 만든 그림을 본 거예요. 그건 아직 미국, 대만의 국보예요, 국보. 경찰이 딱 지키고 있어, 앞에서.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딱 보면 AD 610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1500년 정도 된 그림이에요. 그걸 보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스트레스 풀고 위기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풍요롭게 재밌게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그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1년에 300개 세미나 하면서 전 세계를 1년에 지구한바퀴 돌면서 every plus different country 있는데 그걸 어떻게 유지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관리를 해야 여러분 스스로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여유롭게 마음에 스트레스 없이 스트레스 릴리즈 하면서 사시다. 그런 훈련이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가 피아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 한 게 굉장히 지금 도움이 돼요. 소질이 있어서 전공은 아니라도 취미생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풍요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악기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큰딸 같은 경우도 제가 워싱턴을 가면은 꼭 음악회를 데려가요. 정말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를 데려가요. 제가 얼마 전에도 워싱턴 갔을 때 그 케네디 센터 안에 오페라 하우스에 조셉 어메이징 그런 뮤지컬을 봤는데요. 제가 티켓을 다 얻는 우아하게 이분님들이 쫙 입고 가서 따라오더니 멋있게 보고 그런 거를 항상 어릴 때 훈련시켰기 때문에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링컨 센터라든가 카네기라든가 있는데 유명한 음악 이런 걸 꼭 가요. 근데 주위 친구들이 물어본대요. 야, 너는 정말 멋있게 산다. 너무 럭셔리하게 정말 풍요롭게 산다. 어떻게 그렇게 사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희 딸이 그래요.
우리 엄마가 어릴 때 이슬 먹고 사는 데서 이런 걸 살려야 된다해서 어릴 때 유명한 음악회, 오페라, 뮤지컬 다 데려갔거든요. 그 데려가니까 그렇게 삶을 풍부하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때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걸 그것으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이들 굉장히 지금부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베스트 해야 돼요. 아이들의 재능 개발, 소질 개발. 그리고 아이들에게 리더십을 시켜야 돼요. 제 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심했어요. 왜냐면 누나, 여동생 중간에 샌드위치잖아요. 그게 여성스러운 거라. 막 어릴 때는 뭐 하면 동생과 싸우면 울고 막 눈물 툭툭 흘려가 책상 밑에 들어가 있고 막 그랬어요. 위에 누나고 밑에 여자고 또 여자 성격이 있으니까 굉장히 소심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막 그랬어요. 아 이렇게 안 되겠다 남자인데.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리더십을 했어요. 보이스카우트 같은 데 있죠. 보이스카우트의 리더십. 근데 막 캠프를 계속 보내니까 딱 갔다 오더니 애가 뭐 딱 어깨를 막 이러면서 누나 뭐 이러면서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남자애들은 그 리더십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왕위의 자녀로서 왕국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가서 세상을 짓밟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짓밟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자신과 당당함을 심어줘야 돼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특히 교회 사는 여름 수련이라든가 뭐 겨울 수련이라든가 캠프라든가 또 학교에서 캠프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런 걸 통해서 리더십이 생기고 사회성 생기고 자신감을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계속 해마다 보냈어요. 해마다 그 리더십을 보냈어요. 그 보내놨더니 그 다음부터 애가 너무 당당해진 거예요. 이제는 당당함이 도가 지나치도록 너무 당당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당당함. 그리고 이제 제가 주말에는요 친구들을 다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워낙 애가 소심하니까 막 눈물 찌찌 짜고 뭐 울고 막 책상에다가 숨고 막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친구들 집에 불러서 주말마다 파티를 해줬어요. 그러면 누가 호스트예요? 아들이 호스트잖아요. 자기 집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엄마가 피자 파티도 해주고 뭐 아이스크림 파티도 해주고 불고기 한번도 불고기 파티도 해주고 하니까 친구들 오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야 맛있게 먹어 이러니까 어깨 힘이 막 들어가는 거야. 그 자신감 좀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매 주말마다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엄마가 기생을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절대 심지 않으려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심을 때 열매를 거둬요. 그 아들의 리더십을 심어주고 자신을 심어주려고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들어갈 때 10년 동안 주말마다 파티를 했어요. 얼마나 파티를 많이 해서 동네에서 노티스까지 받아서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우리 집 앞에 차들이 딱 떼있고 애들이 시끄러워 하면 노티스 먹어서 주위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하라고 노티스가 몇 받아요. 보통 한 10명 20명 오거든요. 왜냐하면 친구들 오면 큰딸 친구, 아들 친구, 막내 친구 이리 오다 보니까 20명씩 와요. 적게 오면 10명, 많이 오면 20명. 그 친구들 아주 불러서 주니까 얘가 막 자기 집에 손님 일찍 오니까 막 어깨 쫙 떠가지고 막 신나는 거지. 엄마가 맨날 맛있게 해주니까 학교 가면 야 엄마 너 불고기 맛있어서 이러니까 어깨 들썩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기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소심한 애들 있으면요 부모님께서 집에다가 친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뭐 큰 요리가 아니라도 뭐 피자 하나만 시켜도 괜찮아요. 뭐 불고기 딱 하나만 많이 필요 없어. 애들은 딱 샐러드 하나 불고기 하나만 해도 잘 먹어요. 애들은 큰 애들은 이만은 달아야 다 먹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해가지고 해주면 애들이 막 자신감 생기고 야 우리 집에서 밥 먹어 이러면 밥 먹으면요 함부로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 맨날 밥 먹는데 친구들이 어깨면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학교 와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얘가 막 너무 당당해진 거야. 오죽하면 주위에서 쟤 무슨 백으로 저렇게 당당하냐 할 정도로 당당해진 거야. 그런 거는 부모의 희생이 필요하고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고 뭔가 우리가 할 때 이 애들이 자신감 당당히 생겨져서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19살에 미국 외교관으로 뽑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리보다 달라요. 딱 당당하게 딱 그런 지금 아직 30살이 안 됐어요. 근데 세계 일주를 다 했어요. 6개월 합니다.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 터키어. 당당해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인베스트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백 안 사도 이 아이들 교육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태화국제학교 보내신 거는 엄청난 인베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환경에 운동도 할 수 있고 좋은 악기들 이런 데 와서 공부하는 건 정말 아이들이 특권이고 우리 학생들은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학교 공부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감사하시고 여기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실력을 사야 돼. 내 실력을 내가 쌓아야 돼. 남이 사준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을 쌓아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그때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저보고 아니 갑자기 집에서 밥하고 빨래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세계적인 강사가 됐냐고. 제가 지금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잖아요. 3,500개 세례를 했어요. 그리고 TV에도 지금 방송 계속 나가고 있어요. 매주 지금 방송 계속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초등 1학년 때부터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웅변을 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몇 년을 웅변을 한 사람. 그러니까 2,000명 앞에 눈은 눈도 깜짝 놀라요. 이게 훈련돼요, 훈련이. 그래서 이미 초등 1학년부터 훈련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요. 방송을 했어요. 제가 방송국에 부사장을 했어요. 톡쇼 라이브 진행을 3년을 매일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게 훈련이 딱 되니까 10,000명 앞에서도 눈 깜짝 얘기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집에서 밥하고 빨래 하다가 어떻게 10,000명 앞에서 스피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냥 막 쓰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아들로 왕실 교육을 받았어요. 이집트에서 왕자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왕실 교육은 특별한 교육이에요. 모든 학문과 모야 모든 걸 겸비한 완벽한 사람으로 왕실 교육을 받았어요.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그때 쓰지 않아요. 미디안 강에 내보내서 양치는 목자가 그렇게 내보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다 깨어지고 박살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너 형 아론을 세워서 너를 보좌하게 하겠다. 그래서 80세의 그를 불러서 40년을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년 걸리기도 하고 50년 어떤 사람은 80년 걸리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운동했다 했죠. 방송, 생방송을 매일 생방으로 라이브로 톡쇼 진행을 3년을 그게 훈련이 되니까 당당하게 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킵니다. 이 태화 기도국제학교에서요. 여러분 지금 준비 과정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신 거로 제가 꼭 말씀을 드리지만 뭐 스카이 가라는 거 미국 명문대 가라는 게 아니에요.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멋있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향을 끼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래서 향기가 되는 그런 인물로 살아가면서 내 삶을 아름다고 풍요롭게 하나님과 드리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살아가는 훈련을 여러분 지금 이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기도로 밀어드리고 여러 가지 서포트 해주고 학교만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고 지금 밀어줄 때 이런 아이들이 완전한 인격적 훈련을 받아서 그런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가는 그런 그릇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부모님은 뒤에서 서포트하고 학생 열심히 공부 이게 일치가 될 때 이 아이들이 완전 인격적으로서 정말 사회에 필요하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학생들이 앞으로 명품 자녀가 되고 글로벌 리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귀한 시간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태화 기도국제학교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또 부모님 또 선생님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에게 나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왕의 자녀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왕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이 지식과 영성과 모든 신뢰를 갖추는 그런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 서심을 할 때 당당하고 멋있게 서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준비에서 우리 선생님
또 우리 부모님 협력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협력하여 이 아이들을 인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필요한 모든 걸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인물들이 믿음의 인물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나오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